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목회대타 연구소의 김지장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185호인데요. 오늘은 그 노숙인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노숙인들 여러분들 그 기차역이나 더군 이제 그 버스 터미널 같은 데 보면 노숙인들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노숙인들은 그들의 또 외모, 그리고 그들에게 풍기는 그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잘 띄는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숙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노숙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노숙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숙인 실태조사를 한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2021년도 우리나라에서 전체 노숙인의 숫자는 한 14,404명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2011년도, 10년 전인 2011년도에는 22,007명이었었는데요.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10년 사이에 29% 정도가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들이 줄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노숙인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노숙인 하면 거리에서 잠자는 사람들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숙인의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노숙인 중에는 거리 노숙인이 있습니다. 거리 노숙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시설에 있는 시설 노숙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쪽방 주민, 이 쪽방 주민들도 노숙인 등 이렇게 분류해서 전체 노숙인 카테고리에 이제 그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쪽방 주민을 제외한 전체 노숙인은 한 8,956명 정도로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노숙인을 보시면 여성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남성들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죠. 이 조사 결과를 봐도 전체 노숙인 가운데에서 남성의 비율이 77%로 4분의 3 정도로 나타났죠. 특히 이제 거리에서 잠을 자는 거리 노숙인은 89%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었습니다. 이 노숙인 사이에서도 보면 남성과 여성을 보면 특히 여성 노숙인은 그 사회적으로 공격의 대상들이 많이 됩니다. 특히 같은 남성 노숙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갈취를 당하거나 혹은 성폭행도 당하거나 때로는 이제 이유 없이 구타를 당하거나 이런 폭행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거리의 여성 노숙인이기 때문에 여성 노숙인들이 굉장히 취약한 형편에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연령별로는 어떨까요?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32%, 60대가 32%, 그래서 50, 60대를 합한 비율이 한 64% 정도가 되는 거죠. 3분의 2 정도가 50대, 60대 장년 노숙인들입니다. 이렇게 이 장년들이 노숙인 되는 것은 노숙인이 되는 경로, 노숙인이 되는 이유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거리 노숙의 계기가 무엇이냐라는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절반 정도에 가까운 43%가 실직 때문에 노숙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30대, 40대 열심히 일하다가 40대 후반부터 실직을 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50대 가면 실직을 많이 하고 60대 넘어가면 실직과 정년퇴직, 그리고 사업의 실패, 이런 문제들이 주로 이제 50대, 60대에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실직 때문에 노숙인이 되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었고요. 이거 외에 이제 12%가 사업 실패, 그리고 11%가 이혼 및 가족 해체,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노숙인이 되는 경로는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 경제적 요인과 그리고 가족 해체, 이 두 가지 요인이 맞물려서 노숙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노숙인이 주로 자는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요, 거리나 광장에서 자고 있다, 이게 67%였고요. 지하 공간에서 잔다는 비율이 18%, 공원이나 녹지에서 잔다는 비율이 10%였습니다. 대부분 이제 거리 광장에서 많이 자는데요. 지하 공간은 18%로 적게 나타났습니다만, 원래 여러분들 서울역에 그 지하도로 가서 보시면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추운 밤에는 노숙인들이 지하도로 많이 몰려들었는데, 이제 지하도를 관리하는 쪽에서 노숙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노숙인을 내어 쫓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런 그 비나 이슬도 막아주기 힘든 거리나 광장으로 노숙인들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노숙인들이 잠은 이제 거리나 광장에서 잔다 쳐도 식사는 어떻게 하나 한번 살펴봤는데요. 민간단체의 무료 급식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5%였고요. 그리고 노숙인 생활시설의 무료 급식이 24%, 노숙인 지원센터 지원시설에서의 무료 급식이 9%, 그리고 무료 도시락 서비스가 11%. 그래서 대부분이 90% 정도가 되는 대부분이 무료 급식을 받아서 급식을 해결하는 것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노숙인들에게 잠자리 외에 식사 문제에 있어서 무료 급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제 감염 위험 때문에 거리에서의 무료 급식이 좀 많이 사라지거나 규모가 축소됐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이 특히 코로나 때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주관적 건강 상태, 그러니까 당신의 건강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노숙인 가운데에서 40%가 건강 상태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26%였습니다. 근데 이게 거리 노숙인을 보면 24%였고요. 특히 쪽방 주민들 보면 41%가 건강 상태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하고 비교해 보면 한 16%포인트 정도 건강 상태가 좋다고 하는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 그리고 음주를 하면서 일반인들보다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숙인들은 그 외모가 굉장히 더럽죠. 그리고 오랫동안 씻지 못해서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대개 노숙인들은 혐오와 그리고 기피의 대상이 되는 것이 노숙인들입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은 또한 우리 사회에 여러 곳에 있지 않고 특정 지역에 이렇게 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특정 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노숙인들을 돕는 이런 손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이제 노숙인들을 돕는 시설들을 보면, 단체를 보면 교회들이 그래도 좀 많이 나서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노숙인 사역으로 가장 유명한 교회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도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책에 보면 세이비어 교회에서 노숙인 사역은 어떤 잠자리 제공이나 급식 제공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숙인 중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건강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이비어 교회는 노숙인들을 위한 전용 병원을 세워서 여기에서 노숙인들을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치료가 끝나면 그 옆에 있는 시설로 옮겨서 거기서 재활치료를 받게 하고 그리고 사회로 다시 돌아가게끔 그런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을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노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역에 가시면 조그만 건물에 이제 그 교회가 있는데요. 드림시티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급식, 그 다음 시설 제공, 그리고 목욕 서비스 이런 것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 치료, 그 다음에 한방 치료, 치과 진료 이런 것들도 실시하고 있죠. 아직 병원의 형태는 띄지 않고 있고 주로 이제 의사단체, 그 다음에 병원 여기서부터 의료 봉사를 받아서 이제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노숙을 지원하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선교단체, 교회의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노숙인 지원과 노숙인 선교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인들이 필요하는 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노숙인들이 집이 없기 때문에 생활의 전방위적인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숙인들이 이렇게 눈에 잘 띄지가 않고 또 노숙인 봉사를 하려고 해도 이제 교인들이 잘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외모도 좀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냄새가 나니까 접근하는 데서도 굉장히 꺼리게 되는 거죠. 이래서 노숙인 선교 활동을 각 교회가, 개교회가 이렇게 나서서 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연합사역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노숙인 사역을 하는 교회 혹은 단체에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을 해서 이런 교회들이 후원 활동을 더 늘리고 다양한 후원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교회가 지원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고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가장 위험에 처한 노숙인들을 돕는 그런 교회의 사역의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185호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